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장을 보러 시장이나 마트에 갔는데 오늘따라 유독 싱싱하고 반짝이는 채소나 과일이 눈에 들어올 때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면 상인분들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진열해 놓으신 싱싱한 채소들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설레더라고요. 바로 그때가 제철 식재료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철 식재료는 단순히 값이 저렴하고 맛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가장 알맞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의 밥상에 올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늘 말씀하셨어요. 봄에는 나물로 겨우내 쌓인 독을 빼고 여름에는 시원한 채소로 더위를 식히고 가을에는 견과류와 곡식으로 기운을 채우고 겨울에는 따뜻한 뿌리채소로 몸을 보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죠. 봄에는 해독을 돕는 나물,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채소와 과일, 가을에는 기운을 채워주는 곡식과 뿌리채소, 겨울에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진한 뿌리채소와 과일이 대표적이잖아요. 현대인들은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시사철 어떤 음식이든 쉽게 구할 수 있죠. 겨울에 딸기를 먹고 여름에는 배추를 먹고 계절을 잊은 밥상이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게 좋은 줄만 알았어요.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밥상이 자칫 몸과 계절의 리듬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속이 더부룩해져요. 저도 여름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고 나면 다음날 몸이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반대로 겨울에 차가운 과일을 많이 먹으면 몸속 열이 빠져나가서 쉽게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제철에 나는 식재료는 바로 그 계절에 맞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제철이 아닌 식재료는 대개 비닐하우스나 냉장 수입 과정을 거치면서 길게 유통되잖아요. 그만큼 영양소가 줄어들고 가격은 오히려 높아지죠. 저희 집 근처 마트에서도 겨울에 파는 토마토 가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름에 사면 한 팩에 6,000원인데 겨울에는 10,000원도 넘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맛은 어떨까요? 물론 먹을 만하지만 여름 토마토이 그 진짜 토마토 맛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제철 식재료는 맛, 영양, 가격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맞는 제철 밥상은 어떻게 차려야 할까요? 이제 계절별로 대표 식재료와 그 효능,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봄부터 시작해 볼까요? 봄은 해독과 활력의 계절이에요. 긴 겨울 동안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추위 때문에 활동량도 줄어들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간에도 부담이 가고요.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배출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돼요. 봄의 대표 식재료로는
냉이, 달래, 쑥, 두릅이 있어요. 이런 나물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정말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간 기능 회복에 아주 좋아요. 저는 매년 봄이 되면 시장에 나물 사러 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냉이 한 봉지, 달래 한 묶음 사와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으면 마음까지 봄 기운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냉이는 된장국으로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냉이 특유의 향긋함과 된장의 구수함이 만나면 그야말로 봄의 맛이죠. 냉이 된장국 끓이는 방법도 간단해요. 먼저 냉이를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멸치 우린 육수에 된장을 풀어서 끓이다 냉이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면 돼요. 여기에 다진 마늘이나 파를 조금 넣으면 더욱 맛있어요. 달래는 고추장이나 된장에 버무려서 양념장으로 만들어 두면 밥 반찬으로도 좋고 국수에 올려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달래 무침 만들 때는 달래를 3cm 정도로 썰어서 고춧가루, 참기름, 마늘, 설탕, 식초를 넣고 버무리면 새콤달콤한 달래 무침이 완성돼요. 쑥은 떡을 할 때 넣기도 하고 국에 넣어도 향긋하고 영양이 풍부해요. 쑥국 끓일 때는 쑥을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된장국에 넣고 끓이면 쑥 특유의 쌉쌀한 맛이 좋아요. 두릅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튀김으로 해 먹어도 봄의 별미죠. 두릅튀김 만들 때는 두릅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튀김옷을 입혀서 바삭하게 튀기면 돼요. 여름은 어떨까요? 여름은 더위와 수분 보충의 계절이에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땀으로 수분과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수분이 많고 몸에 열을 내려주는 식재료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오이, 가지, 토마토, 참외, 수박이죠. 이런 채소와 과일들은 수분이 정말 많아서 갈증 해소에도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오이는 저희 집 여름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예요. 오이 냉국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오이 냉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인 다음 찬물에 우린 다시마 국물을 붓고 식초와 설탕으로 새콤달콤하게 간을 맞추면 돼요. 여기에 실파나 미나리를 조금 넣으면 더욱 상큼해져요. 저는 오이 냉국에 얼음까지 동동 띄워서 먹는데 정말 시원하고 개운해요. 토마토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샐러드로 만들거나 주스로 갈아 마셔도 좋아요. 저는 토마토를 설탕에 살짝 재워뒀다가 후식으로 먹는 것도 좋아해요. 토마토의 새콤함과 설탕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거든요. 가지는 구이나 나물로 활용하면 정말 맛있어요. 가지를 길쭉하게 썰어서 소금에 절인 다음 기름에 구워서 양념장에 버무리면 훌륭한 밑반찬이 돼요. 가지나물 만들 때는 간장, 참기름, 마늘, 파,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참외와 수박은 말할 것도 없이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참외는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수박은 수분 보충에 최고예요. 가을은 정말 풍성한 계절이에요. 기운을 채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계절이죠.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영양이 풍성한 식재료들이 많이 나와요. 환절기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보양식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대표 식재료로는 버섯, 고구마, 배, 대추, 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호흡기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아요. 버섯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고 볶음으로 해도 맛있고 전골에 넣어도 국물이 시원해져요. 저는 특히 버섯볶음을 좋아해요. 여러 가지 버섯을 섞어서 마늘, 양파와 함께 볶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버섯볶음 만들 때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적당히 썰어서 기름에 볶다가 간장으로 간을 하고 파와 깨소금을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고구마는 구워 먹는 것도 좋지만 죽으로 끓여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아요. 고구마죽은 정말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좋아해요. 고구마를 삶아서 으깨고 우유나 물을 넣어서 끓이면 부드럽고 달콤한 고구마죽이 돼요.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더욱 고소해져요. 배는 그냥 먹어도 달콤하고 맛있지만 기침이 날 때는 배즙을 내어 마시면 목도 편해지고 기관지에도 좋아요. 배를 강판에 갈아서 꿀과 함께 우려내면 천연 기침약이 되죠. 저는 가을에 목이 칼칼할 때면 배숙을 끓여 먹어요. 배를 껍질째 썰어서 생강과 계피를 넣고 끓이면 따뜻하고 달콤한 배숙이 완성돼요. 대추는 차로 우려 마셔도 좋고 밥에 넣어 먹어도 달콤해요. 대추차는 대추를 우린 물에 꿀을 넣어서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기운도 나요. 밤은 그냥 삶아서 먹어도 맛있고 밤밥을 해 먹어도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아요. 겨울은 따뜻함과 면역의 계절이에요. 추위와 감기에 대비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몸을 보호하는 음식이 필요하죠. 대표 식재료로는 무, 배추, 귤, 생강, 마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화 촉진, 면역 강화, 항균 작용에 아주 좋아요. 무와 배추는 말할 것도 없이 김치의 주재료죠. 김치는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이에요. 발효식품이라 장에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겨울철 면역력 증진에 정말 좋아요. 저희 집에서는 매년 11월이 되면 김장을 담가요.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 날은 정말 즐거워요. 무는 김치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묵국으로 끓여 먹어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묵국은 쇠고기나 멸치로 육수를 낸 다음 물을 넣고 끓이면 시원하고 담백해요. 생강은 차로 우려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저는 겨울에 생강차를 자주 끓여 마셔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이나 설탕과 함께 우린 다음 배추를 넣으면 더욱 맛있어요. 생강차 끓일 때는 생강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썬 다음 물에 넣고 팔팔 끓여주면 돼요. 여기에 꿀이나 설탕을 넣고 기호에 따라 대추나 계피를 넣으면 더욱 맛있는 생강차가 완성돼요. 귤은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최고예요. 하루에 귤 2~3개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대요. 귤 껍질도 버리지 말고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소화에도 좋고 향도 좋아요. 마늘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 정말 좋아요. 마늘을 까서 꿀에 재워두면 마늘꿀이 되는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한 숟가락씩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면 우리 집 밥상은 단순히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계절마다 몸을 돌보는 자연 치유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우선 몸이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살 감기를 자주 앓았는데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장보는 재미도 생겼고요. 시장에 가면 어떤 것이 제철인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상인분들과 대화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이게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라고 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는 것들을 사서 요리해 보는 것도 정말 즐거워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제철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그런데 하나씩 배워가면서 지금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하고 값도 저렴한 것들이 바로 제철 식재료거든요. 그리고 요리법도 복잡할 것 없어요. 간단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국으로 끓이거나 구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정말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만날 수 있어요.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 가을에는 견과류와 곡식, 겨울에는 뿌리채소와 감귤류까지 정말 풍성하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1년 내내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제철 식재료를 고르고 집에 와서 함께 요리하면서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요. 저희 손자들도 저와 시장 가는 걸 정말 좋아해요. 같이 재료들을 고르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집에 와서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해 배우게 되더라고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각종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제철 식재료로 차린 균형 잡힌 밥상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이 주는 선물을 제때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봄나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겨울에 부족했던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여름 과일의 수분과 비타민C는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줘요. 가을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겨울 뿌리 채소의 따뜻한 성질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정말 자연의 섭리가 놀랍지 않나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적당히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맞지 않는 음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먹어보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또 제철 식재료라고 해도 신선하지 않은 것은 피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보관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철에 많이 나는 식재료들은 제철일 때 미리 사서 보관해 두면 더 오래 즐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봄나물은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가을에 나는 무나 배추는 김치로 담가두면 겨우내 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나 밤 같은 것들은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꽤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제철 식재료로 요리할 때는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제철 식재료 자체가 맛이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양념만 해도 맛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은 양념을 넣으면 식재료 본연의 맛을 망칠 수 있어요.
소금, 간장, 참기름, 마늘 정도만 있어도 대부분의 제철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철 식재료를 고를 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세요. 싱싱한 것들은 색깔도 좋고 탄력도 있고 향도 좋거든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도 자주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생겨요. 시장 상인분들께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한눈에 구별하시거든요.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숨어 있고 계절을 담아내는 작은 자연이 있어요. 매일 3번씩 마주하는 밥상이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제철 나물 하나, 제철 과일 하나만 올려도 우리의 몸은 계절과 조화를 이루며 훨씬 가볍고 건강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봄에 냉이 한 봉지 사와서 된장국 끓여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계절마다 그 계절의 맛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싼 보양식이나 영양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철 식재료는 이미 우리 곁에 시장의 한켠에서 가장 빛나고 싱싱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장을 보러 가신다면 계절의 맛을 꼭 담아 오시길 바래요. 그것이 바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일 거예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오늘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저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차리면서부터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었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특히 손자들이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이게 바로 제철 식재료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요리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음식이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란 걸요. 정성을 들여서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가족 간의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철 식재료로 요리하는 것은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멀리서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까. 탄소 발자국도 줄일 수 있고 비닐하우스 재배보다는 자연스럽게 키운 것들이니까 환경에도 부담이 적죠.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손자 세대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또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제철일 때는 값이 저렴하니까 가게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영양가도 높으니까 일석이조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보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제철 식재료로 장을 보면 훨씬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어요. 제철 식재료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거예요. 제철에 나는 것들은 그 계절의 기후에 맞게 자란 것들이라 보관도 쉽고 오래가요. 반대로 제철이 아닌 것들은 금방 상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보관할 때는 각 식재료의 특성에 맞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잎채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고 뿌리채소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과일은 실온에서 숙성시킨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작은 차이가 식재료의 맛과 영양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요리를 잘 못해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밥을 태우기도 하고 국을 짜게 끓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지금은 손자들이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할 정도가 됐어요. 요리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의 취향에 맞게 가족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특히 제철 식재료는 그 자체로 맛이 좋기 때문에 복잡한 요리법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데치거나 볶거나 끓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가 돼요. 처음에는 된장국이나 나물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양한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인터넷에도 제철 요리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점점 늘어가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도 중요해요. 어떤 요리를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물어보면서 가족들 취향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면 요리하는 보람도 더 생기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는 하루치만 사지 말고 2, 3일치 정도 미리 계획해서 사시면 좋아요. 그러면 매일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메뉴도 미리 정해서 요리할 수 있어서 편해요. 특히 제철 식재료는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조금 많이 사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행복해야 요리도 즐겁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매일매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